말과 사람과 품위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이천득심 3번.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공감.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이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치돼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이다.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공감은 연민이나 측은지심보다 인과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이라는 한자는 사람인의 두 이를 더해 만든 글자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마음 씀씀이가 야박하지 않고 인자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혹은 그러한 행위까지 내포한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인을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인의 반대는 불인이다.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등 동양의학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종종 등장한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면 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인과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통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속사정을 짐작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방위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관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을 체포해 수용소에 이송하는 일을 총괄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전범 재판장에 선 아이히만은 의무를 준수했고 명령에 따랐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변명에는 죄의식은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거악을 창안한 것은 히틀러 같은 악인이지만 거악과 손을 잡거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갈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어느 서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책을 넘기다가 그녀의 주장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 책 모서리를 쥔 채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까? 그녀가 거창한 단어를 문장 곳곳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부풀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녀의 말처럼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잔입해 뙬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한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공감과 무공감, 사유와 무사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틈틈이 내면의 민낯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득심 4. 대화의 물길을 돌리는 행동, 반응.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 허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어주기 위하여 얼씨구 좋다 같은 추임새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을 가미한다. 그러면 출연자는 없던 용기를 낸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기어 올리듯이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화과 방송뿐이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리액션은 영장류의 소통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진화 심리자인 인류학자 로빈 더반 교수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침팬지의 털 손질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고르고 만져주는 그루밍 동작을 통해 친밀함을 유지한다. 침팬지 사회에서 그루밍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루밍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그루밍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며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 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았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를 조금씩 닿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서 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다.